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후보자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우리 지역 시장군수 출마자 인터뷰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진시 후보 차례로 만나봅니다. 먼저 4년 전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입니다. 당진은 산업도 성장했고 도시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아직도 아이 키우기 불안하다, 장사하기 힘들다, 14개 읍면은 생활하기 불편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지난 4년 또 그 이전에도 당진 시민들 곁에서 여러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도시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넘어 우리 시민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진의 성장을 우리 시민의 삶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우리 청년이 머무는 곳, 장사에 다시 활기가 돋고 농업인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당진, 그런 당진시 저 김기재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한 당진, 더불어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사회에 정말 약자분들, 이 모든 분들이 우리 당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저 김기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을 알고 그걸 실제 변화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입니다. 저는 언론사 기자와 당진 시의원, 당진시의 의장을 하면서 시민들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왔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디에서 불편을 느끼시는지, 왜 답답해 하시는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변화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삼선 어기구 국회의원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원팀으로 국비와 도비를 제대로 확보하고 막혀있는 지역 현안도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더 큰 당진, 거침없는 도약, 말보다는 일 잘하는 당진시장, 그런 시장, 저 김기재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 가장 먼저 챙기겠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특히 당진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상행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께서 인근 지역으로 물건을 살아가고 온라인 구매에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과 원도심, 우리 당진 시민들의 발길이 이제는 좀 이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상인들이 어려운 것이 또한 지금 우리 당진의 현 주소입니다. 장사하기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소상공인들께는 배달 수수료나 공공용인 같은 것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그런 고정적인 부담도 이제는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살아나고 우리 당진시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는 공공의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올바른 정책과 또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AI 같은 미래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연결해서 기업은 들어오고 청년은 머무는 당진을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가 보여주기식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4년간 당진 시정을 이끌었던 오성환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인터뷰 함께 보시죠. 예, 저희가 4년 전에 시장으로 취임할 때 시민들과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 약속을 했고요. 아침 7시에 출근, 10시에 퇴근하는 등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 결과 당진이 발전하는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4년 전에 당진이 지역소멸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었고요. 또 전국에 약 60 내지 70%가 지역소멸 지역입니다. 당진은 현재 발전해서 4년간 투자 유치한 금액이 약 19조로 전국 탑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결과 인구가 계속 늘어서 50년 만에 17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전국 C단위 연속 1위를 기록했고요. 또 출산율은 1.13명으로 충남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치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진은 전국에서 제일 발전하는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 4년간 당진을 바꿔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당진을 전국에서 최고 발전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4년간 그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당진시청에 3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경제 부서에 근무를 했고요. 이러한 경험이 행정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을 살피면서 시장으로서 4년간 또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시청에 있을 때 말보다는 행동으로 근무를 했고요. 또한 강한 추진력으로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시장을 역임하면서 4년 동안도 같은 시정 운영을 했습니다. 당진 시청에는 실과 사업소 읍면동이 56개가 있고요. 또 직원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2,4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집행액도 1년에 약 1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 전문가가 아니면 4년 동안 배우고 맙니다. 시간을 낭비하고요. 또 시행정 연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막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제가 행정 전문가로서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충남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당진시로 1호 공약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진의 직장을 다니면서 외지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약 16,000명이나 됩니다. 또 가족까지 합치면 약 4만 명 이상이 당진에 살지 않고 외지에 살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안대에 용역을 주어서 1,000명을 표본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 교육, 두 번째 의료, 세 번째 공원이 없어서 외지에 산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는 현대제철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요. 공원은 현재 명품 호수공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이 살고 싶은 도시 또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경쟁력을 갖춘
당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당진을 충남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당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방송에서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력발전소 폐쇄 대비와 해상 교량 조성이 시급한 태안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9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던 태안 화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이 지난해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2호기, 오는 2028년에는 3호기가 폐쇄되는 등 7기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발전소 폐쇄로 인구 유출은 약 4,000명, 경제적 손실은 약 1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 지역에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지역 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대체산업 육성이 민선국의 핵심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수십 년째 머물러 있는 가로림만 태안군 2연면과 서산시 대산읍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안군. 특히 이곳 주민들에겐 생사가 직결된 사안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산에 있는 병원까지의 거리는 73km,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려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량이 조성되면 이원대산 간 거리가 5.3km로 줄어 이동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안에서 수도권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단축돼 기업 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월 해당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애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민선국이 에타 통과를 위한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줄곧 6만 명대의 인구를 유지하던 태안군은 지난해 2월을 기점으로 6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태안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후보는 의료와 교통, 교육과 문화 등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신 후보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 어떤 후보의 정책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던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생계안정지원 등 정부의 고용안정지원책을 11월까지 중단 없이 지원받게 됐습니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달 중동발 위기 등 석유화학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서산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건설, 플랜트 일용 근로자와 화물 운송자 3,9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최근 충청권 여야 후보들은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앞세운 프레임 경쟁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세력 청산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정권 지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꺼내든 이른바 조작기소, 공소취소 특검법을 고리로 정권 견제와 사법질서 수호 프레임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충청권을 찾은 여야 지도부 역시 지역 현안 해법보다는 중앙정치 메시지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권 심판과 견제 프레임이 지역 공약을 집어삼키는 양상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사업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추진 일정, 중앙정부 역할 부담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반면 다른 권역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 맞춤형 공약과 대규모 지원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충청권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충청이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로 불리지만 정작 지역 현안은 중앙정치 프레임에 가려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전통시장이 청년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는 개장 45년을 맞은 홍성 상설시장에서 청년 창업과 공연, 로컬 먹거리를 결합한 야간형 문화시장 청춘장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가 전해드립니다. 해가 지면 조용해지던 전통시장에 다시 불이 켜집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이고 시장의 새로운 활기가 시작됩니다. 홍성구는 5월 8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홍성상설시장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인 청춘장인 홍성상설시장을 운영합니다. 홍성상설시장이 45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45년을 맞이한 역사를 바탕으로 청년의 먹거리와 그리고 상인들의 경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예술을 좀 바탕으로 해서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야시장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과 상인,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야시장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기존 전통시장과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이렇게 갈 곳이 별로 없었었는데 시장에서 공연도 하고 EDM 페스티벌 같이 크게 이렇게 노래도 많이 틀어놓고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청춘장은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전통시장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나 동네 원래 있던 창업가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공간도 채워보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 색다르고 뭔가 여기 상설시장이 어떻게 더 변화할지 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홍성 전통 상설시장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야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에 청년의 에너지를 더하고 문화로 사람을 다시 모으는 변화가 중요한 상황. 홍성상설시장이 새로운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성뉴스 크리에이터 이영숙입니다.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SNS에 게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충남 지역 시장선거 예비 후보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꾸민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등에게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서천군 연안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았을 때 감염됩니다. 연구원은 비브리오 폐혈증의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만큼 만성 질환자나 노약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